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이 당 지도부에게 지금 당장 코인을 팔긴 어렵다라고 코인 매각 불가 의사를 전달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쇄신 의총을 갖고 합의했던 내용들,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진상 조사를 계속하겠다라는 것도 사실상 무산화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많습니다. 당 내에서 합의문에 잉크도 안 말랐다라는 비판이 당 지도부를 향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김남국 의혹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검찰이 김남국 의원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 가상화폐 거래소를 추가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로써 김남국 의원의 거래 현황, 자금 흐름 중 상당수 의미 있는 자료들을 검찰은 확보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진상조사가 흐지부지한 가운데 검찰 조사는 탄력을 받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동아일보 일면이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윤 대통령, 간호법의 두 번째 거부권. 야당에선 이번엔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거부권 대 입법 독주가 충돌하는 모양새가 악순환되고 있다고 동아일보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버티기. 한겨레 신문이 사면을 썼습니다. 김남국, 내 방어권도 생각해야 한다. 민주당 조사에 비협조하겠다라는 걸 시사했습니다. 팔겠다던 코인도 안 팔겠다고 합니다. 어제 국민의힘의 박정하 의원은 김남국 의원의 소위 거짓말, 뻥이 극에 달했다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폭탄. 한국일보 이명 기사인데요. 함께 보시죠. 김남국 비판, 당내 청년들의 잘 다쳤다. 막말 문자 폭탄. 민주당 강성 지지층 공격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내부 총질하냐 항의 전화는 기본이고 고발하겠다라는 협박에 문자 폭탄까지 쓰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이재명이 도대체 무엇하고 있냐 라며 지도부를 직격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 노숙. 오늘 조선일보 신명 기사입니다. 민노총이 서울 도심을 막고 술판 노숙 집회를 벌이고 있다라는 보도 나왔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경찰 불허에도 강행, 교통이 마비가 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치권의 로비 의혹을 제일 처음으로 제기한 전문가 집단을 대표해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오늘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의 원내 수석을 맡고 있는 이양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박용진 의원, 돌직구 좌장, NFT 한국컨텐츠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영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남국 의원이 어떤 돈으로, 어떤 코인을 언제 얼마큼 샀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진상조사도 흐지부지, 그 가운데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서서 자금 흐름을 확보했다고 전해집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검찰은 거래 내역을 확보했어요. 김남국의 버티기. 추가 압수수색도 김남국 의원의 지갑을 털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지갑 속엔 뭐가 들어있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빗썸과 카카오 계열사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김남국 코인 거래 내역을 검찰은 이로써 확보했다고 합니다. 에어드롭 방식 논란이 됐었죠. 무상 제공, 코인 취득 거래 과정에서 위법성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에어드롭 방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상장 전에 김남국 의원이 대거 보유하고 있었던 코인도 있어서 그 가격이 뭐 10배 이상 뻥튀기 된 코인도 있었는데, 논란이 됐던 건 에어드롭. 하늘에서 떨어진 돈은 없다, 코인은 없었다라고 해명했지만 일부 보도에서 에어드롭, 무상으로 코인을 주는 것 바등반이냐, 네. 로비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검찰이 그거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군요. 네. 사실 에어드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코인 상장 전에 대부분 홍보를 위한 마케팅 기법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에어드롭은 공짜로 주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어떤 자기가 자기 코인의 설명회 때 참가한 사람들한테 주는 방식이 일반적이거나 최소한의 한정된 커뮤니티 안에서 에어드롭이 이루어지고 있고, 네. 또 실제적으로 많은 일반인들은 에어드롭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이고, 또 하나는 실제로 보면은 그 에어드롭이라는 것 자체를 국회의원이 알고 들어갔다는 것 자체도 저는 윤리적으로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만큼의 공과 시간이 들어가야만 에어드롭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윤리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실제로 자기가 표명하듯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에어드롭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 또 하나는 그런 투자와 법적인 문제를 연계시켰다는 부분에 있어서 에어드롭 자체가 아무 그런 어떤 부당한 게 없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런 어떤 이해 충돌의 가능성들이 있고, 다른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특혜의 가능성도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마케팅 플러스 지금 이제 학 회장님 계시지만 법 제도적 개선까지를 담을 수 있는 일종의 뇌물수법으로서의 에어드롭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 이 정치권 로비 의혹을 국내에서 최초로 제기한 한국게임학회의 위정현 학회장님 오늘도 나오고 계신데, 유 교수님, 방금 김영주 의원께서도 제기하는 문제점은 에어드롭, 마케팅 형식으로 무상 제공하는 형식을 띄었지만 사실은 그 속에 로비의 목적으로 정치권 유력 인사에게 그냥 준 거 아니냐, 이 의혹, 이게 바로 정치권 입법 로비 의혹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인 의혹인데요, 아직은. 예.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제 방금 그 앵커께서 이제 지적을 하셨던 부분은 에어드롭 이슈입니다만, 에어드롭은 이제 일반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뿌려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고, 만약에 이번에 이제 조사에서 다른 사람보다도 이제 김남국 의원이 에어드롭을 조금 많이 가져갔다, 이러면 이제 대단히 큰 어떤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검찰의 어떤 압수수색으로 이제 이루어졌던 대로 가만히 살펴보면 거래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래소를 압수수색하게 되면 거래소에서 거래가 시작된 이후에 거래 기록은 다 나올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포인트가 검찰의 압수수색의 포인트가 정치 자금에 관련된 것이냐, 아니 입법 로비에 관련된 것이냐에 따라서 압수수색의 대상과 그 폭도 전혀 달라질 수 있는데, 저희 학회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 사실은 구조, 즉 입법 로비의 가능성이 있는 이익 공동체를 해체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는 이제 그 상장 이후도 봐야 되지만 상장 이전, 예를 들어 특히 베일에 가려져 있는 부분이 이제 프라이빗 세일이라는 특정 개인에게 저가에 넘겨주는 이 프라이빗 세일이 위믹스 같은 경우에 10%가 프라이빗 세일 물량이라고 이미 밝혔기 때문에 그 물량들이 도대체 어디를 갔는가 하는 것들을 만약에 위메이드가 투명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결국 검찰의 어떤 압수수색을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코인의 발행사까지 시야에 두고 발행 전과 후, 그리고 발행 전에 얼마 유통, 어느 정도의 규모 유통이 계획이 돼 있었고 그 유통된 물량들이 어디로 흘러갔는가 예. 하는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이 에어드롭 의혹 보도에 대해서 사실무근이고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김 의원의 반박도 함께 전해드리면서, 방금 이 코인을 발행한 발행사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김남국 의원이 투자한 걸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코인의 발행사 내부 관계자도
김 의원이 내부자 정보를 받고 투자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이름도 생소한 메콩코인. 메콩강이랑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메타콩즈의 줄임말이라고 해요. 메콩코인. 이름도 생소해요. 그때 당시는 더 생소했겠죠. 저 코인이 뭔 코인인지. 4억 투자. 저걸 발행한 발행사도 의심스럽다는 인터뷰. 김남국 의원의 지갑으로 보이는 거래 기록이 나왔는데 지난해 2월 위믹스 코인 7만여 개를 매도해요. 메콩 코인 57,200여 개를 매수합니다. 위믹스 코인도 그때 당시 유명한 코인은 아닌데 더 안 유명한 메콩 코인을 대거 사들이는 겁니다. 4억 원어치 무려. 이름도 생소한 메콩 코인. 메콩강이랑 아무 관련 없는 메콩 코인. 저거를 4억치를 삽니다. 개당 6,900원.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매수한 시점부터 3일 뒤 2배로 그리고 4일 뒤에는 더 뜁니다. 4천여만 원의 차익을 아주 단기간에 김남국 의원은 수익을 올리게 되죠. 자, 이걸 발행한 발행사 관계자의 인터뷰도 나왔습니다. 김남국 거래 시점 구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 아래 이루어졌다. 내부자 정보를 누군가 줬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입장문을 메콩 코인 발행사 측은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위정현 학회장님, 코인 발행사에서도 이제는 입장문을 내는군요. 메콩 코인, 일단은 내부자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입장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논란에서 이제 두 가지 우리가 이제 메콩 코인의 이제 발행처의 이제 발행사의 입장을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현 경영진은 과거 경영진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새로 이제 기업에 좀 분쟁 과정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현 경영진이 검찰에 잘 협력을 한다면 의외로 게이트가 열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메콩강에서 열리는 게 아니라 메콩 코인에서 열리는 거죠. 게이트가. 메콩강이랑은 아무 상관없다. 예, 메콩 상관이 게이트. 없습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드디어 사실은 이제 메콩 코인 발행사가 내부 갈등에 들어있다는 것은 서로가 가지는 약점을 밖으로 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드디어 지금 경영진이 과거 경영진의 문제점을 적시를 한 거죠. 그래서 내부 정보가 없이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는데요. 거기 똑같이 이제 발표를 한 걸 보면 메콩 코인이라는 것은 NFT하고 같이 한 세트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NFT가 빠진 채로 코인만 이동을 했다, 거래가 되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것 좀 이상하다,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볼 때 보다 적극적으로 코인 발행사가 좀 이야기를 할 타이밍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NFT 전문가인 김영주 의원님, 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메콩 코인은 NFT와 함께 보유해야 되는데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유명하지도 않은 메콩 코인을 NFT도 없이 대거 사들였다. 그리고 3일 만에 4일 만에 어마어마한 4천만 원이 뛰었다. 네. 이 무슨 얘기예요, 다? 사실은 이제 메타콩즈라고 하는 것은 이두이라고 하는 해커가 대표적으로 하는 NFT 프로젝트입니다. 유명 해커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메타콩즈는 소위 카카오 그 마켓플레이스에서 1위를 하는 코인입니다. 따라서 사실은 위메이드 코인보다 메타콩즈 코인은 전문가들, 즉 가상화폐 영역에서는 매우 유명한 코인이기 때문에 앞서서 앵커가 말한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덜 유명하다가 아니라 나도 알고 있는 매우 유명한 그 바닥에서는 굉장히 저게 오를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다만 그렇군요. 메타콩즈의 NFT는 개당 2천만 원이 됩니다. 예. 예. 그리고 NFT 메콩 코인은 한때 17,000원. 따라서 2천만 원 코인을 사는 데 있어서 그것이 그 NFT 프로젝트가 잘 될 것이라는 전제로 우리가 코인을 사는 거죠. 따라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실제로 수익률을 높이려면 NFT 자체를 사야 되는데 NFT는 안 사고 NFT 메콩 코인을 샀다는 것이 그 발행사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발행사조차 이해가 안 된다. 예, 실제적으로 그림으로 보면 뭐 이게 원숭이 비슷한 고릴라 비슷한 이게 메타콩즈 NFT 프로젝트입니다. 예.
그 안에 이제 목걸이 차고 있는 게 코인이거든. 예. 잘 보일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좀 한번 집중해서 한번 보시겠어요? 메콩 저게 NFT다. 예. 그 안에 목에 걸고 있는 게 코인이죠. 이런 부분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사람은 메타콩즈 NFT를 구입해야 돼요. 근데 메타콩즈 NFT보다 메콩 코인이 별로 그 가능성이나 실효성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NFT는 없이 왜 코인만 했을까에 대한 것이 전문가들의 의혹이고, 또 하나는 위메이드를 전자지갑으로 옮겨가면서 메콩 코인을 가져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클립으로 가져갔다는 거. 그러니까 업비트에서 왜 말하자면 다른 전자지갑으로 갈아탔느냐 하는 해명을 가져가야 돼요. 예, 굳이 위믹스 코인을 팔아가며 NFT도 없이 그의 부수적인 메콩 코인만 대거 사들인 배경, 혹시 내부자 정보 이거 뛸 거야 라는 것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발행사 관계자의 의심까지 제기된 상황입니다. 김남국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이른바 이 위믹스 코인 사기 의혹의 피해자들 양산이 됐는데요. 그 의혹도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남국 수사팀에 배당이 됐습니다. 위믹스 투자자 20여 명, 코인이 공시됐던 것보다 많은 양이 유통돼서 큰 손해를 봤다. 김남국 의원의 매도와도 무관치 않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위메이드 대표 A씨가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됐고 해당 사건이 김남국 검찰 수사팀에 배당됐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김남국 의원의 해명이 거짓이다라는 거짓말 논란도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가서 상임위 과정 중에 거래한 거는 코인 0.99개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주장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그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상임위 중 코인 거래는 0.99개, 정확히 기억 안 난다, 몇천 원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3월 22일 법사위 중 위믹스 거래로 추정되는 건 0.09개가 맞습니다. 170원 어치를 매도한 것도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남국 의원이 얘기하지 않은 위믹스 말고 다른 코인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같은 날 법사위 중 추가 거래 기록, 폴리곤이라는 코인 7.32개, 잼허브라는 코인 2113.72개, 클레이 수압 430개, 세 가지 코인을 매도한 거로 추정되는데 거래량은 2,500여 개, 거래 규모는 140만 원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한동훈 장관 청문회 당시 거래한 코인 규모는 2,300만 원 규모의 코인 거래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해명이 많이 다른데 0.99개, 코인 한 개도 거래 안 했다는 건데 0.99개밖에 거래 안 했다. 근데 99개가 아니라 지금 아까 몇 개라고요? 우리?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죠. 실제로 한 2,500여 개가 거래가 됐다고들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너무 개수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김종민 민주당 의원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죠. 국민이 바보라고 생각하느냐. 예. 어떻게 많은 그 거래를 해놓고도 뭐 0.99개, 뭐 당지 몇천 원밖에 안 되는 거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김남국 의원이 지금 접근을 본인이 어떤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아니고 변호사처럼 지금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누구를 변호하는 사람처럼. 약간 유체 이탈입니까? 그럼? 예, 그러니까 자기를 지금 변호하는 변호사, 국회의원이 아니고 변호사로서의 지금 역할을, 생각과 판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안 그러고서야 어떻게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지금 답변을 하고 있을 수 있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의도적인 축소라고 보세요? 지금 뭐 자기 보호 본능이 뭐 막 발현이 되는 것 같고, 변호사로서 법률적 지식을 막 동원해서 지금 이 방어를 하는 것 같고, 특히나 그 위믹스라고 하는 그 코인만 딱 집어서 몇천 원밖에 안 되는 거래를 했다, 이런 식으로. 틀린 말은 아니죠. 위믹스는 몇천 원 안 했, 170원밖에 안 했으니까. 하지만 다른 코인은 언급을 싹 안 하면서 본인의 그 죄를 이렇게 축소하려는
예. 본인의 문제점을 축소하려는 그런 역할을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계속해서 국민의 공분을 사는 일입니다. 예. 저는 이 김남국 의원께서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실상을 다 국민들한테 고백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은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판단을 해야 돼요. 탈당으로 민주당에서 징계하겠다고 그러니까 탈당해갖고 징계를 안 받으려고 하는 이런 꼼수로 갖고는 이 문제가 돌파가 안 되고 의원직 사퇴, 불출마 선언 이런 어떤 그 강력한 그 본인이 반성한다는 그런 표시를 함으로써 그 이 분노를 국민들이 가라앉혀야 되거든요. 그리고 민주당도 이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뭐 라이언 일병 살리기처럼 김남국 의원 살리기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가지고 이제 가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양분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윤리위에 제소를 하자, 어떤 분들은 야 지켜야 된다 이러는 것 같은데 이 김남국 의원이 지금 국민들에게 사고 있는 이 공분은 이게 쉽게 해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지키기 해갖고는 민주당 자체가 붕괴가 될 수가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김남국 의원이 뭐 돈봉투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고 전부 다 지금 김남국 의원 사건으로 싹 가려지니까 뭐 본인 잘못이 가려지니까 본인 뉴스가 지면에서 사라지니까 뭐 좋아하고 이거를 더 끌고 가려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런 게 벌어진다면은 민주당이 공중분해되는 그런 결과도 저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도부가 이거는 아주 단호하게 읍참마속의 자세로 같이 우리 당하고 일심동체가 돼서 윤리위에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를 해내야지만 국회도 국민들 앞에 떳떳하고 그리고 민주당도 도덕성을 지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권 로비 의혹에 투자 자금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는다는 정치 자금 논란에 이제는 거짓 해명 논란까지 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99개밖에 거래 안 했다던 김남국 의원 한나절도 안 돼서 2,500개를 거래했다라는 문제 제기가 나오자 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종민 의원은 국민들을 바보로 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남국 의원도 저는 정말 잘못 대응하고 있다고 보는 게 지금 내가 잘했다 억울하다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국민들하고 싸우자는 거예요.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두루뭉실하게 몇천 원밖에 안 된다? 이렇게 넘어간다면 이건 국민들이 저는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김종민 의원은 이런 거짓말 국민들을 바보 취급하고 싸우자는 거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난 민주당의 긴급 의총 때 지도부를 향해서 불을 뿜었던 박용진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고 계신데 김남국 의원이 지금 계속 거짓 해명으로 보이는 논란을 만들고 있고 당 지도부에서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무기력한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남국 의원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뭐 억울한 일도 또 황당한 이야기도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잠깐 물이 나왔습니다만 뭐 메콩코인 발행사에서도 입장문이 나왔다. 근데 지금 잠깐 우리 학 회장님 말씀도 들어보니까 전현 그 경영진들 간의 경영 다툼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입장에서 이전 경영진들을 공격하기 위한 이런 입장문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김남국 의원이 자기한테 유리한 상황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도 나오잖아요. 결국은 거짓말이 되고 본인에게 더 불리한 상황들로 자꾸 가게 될 텐데요. 우리가 정치권에서 늘 이렇게 사례로 삼고 있는 게 워터게이트 사건 아닙니까? 물론 그것도 불법이고 나쁜 일이죠. 도청 행위니까요. 그러나 결국은 대통령이 물러나게 되기까지 일이 만들어진 데에는 다른 것이 아니고 거짓말이 있었습니다. 그 거짓말이 언론에 의해서 밝혀지고 진실이 드러나면서 대통령이 탄핵될 거냐 물러날 거냐 이 상황으로 몰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사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팩트 자체를 가지고서 국민들은 나중으로 좀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감추려고 하다가 일이 더 커진 거란 말이죠. 저는 김남국 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본인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이렇게
섣부른 해명으로 오히려 국민들의 상식과 눈높이를 조롱하는 일들은 하지 않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서 지난번 그 심야 의총을 열고요. 그 의총의 결론에 따라서 그냥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그 국회 윤리특위의 간사인 우리 이양수 의원님, 그다음에 송기현 민주당 원내수석 이렇게 모여서 첫 이야기들을 나누실 텐데 그 자리에서 징계 절차를 이제 밟아갔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되게 가벼운 조치로 끝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논란은 사실은 검찰에 의한 강제 수사로 확인돼야 될 일이에요.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불법 로비와 관련된 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검찰의 강제 수사로 확인이 되어야 될 일이고요. 지금 국회 윤리특위에 올라간 건은 국회 상임위 활동 중에 뭐 엉뚱한 일을 했다, 자기 부업 활동을 했다, 이게 맞냐라고 하는 국민들께서 뭐 NFT, 메콘코인 이런 것과 무관하게 좀 너무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 지점에서 지금 제소가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 가지고 제명까지 안 가요. 그거 가지고 뭐 제가 볼 때는 그 중징계가 나오더라도 그 제명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일이 몰려가니까 그 당 지도부가 뒤로 숨기고 마치 은폐하려고 그러고 징계 안 하려고 그러고 감싸려고 그러고 당내에서 오히려 김남국 의원을 지켜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이러니까 김남국 의원을 더 궁지로 모는 겁니다. 김남국 의원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김남국 의원을 더 궁지로 몰고 있어요. 저는 당 지도부 중에 혹시라도 김남국 의원을 아예 이렇게 더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약하게 매맞을 일을 야구방망이로 맞게 지금 일을 몰고 가는 거 저거 아주 틀린 태도고요. 김남국 의원을 위해서도 좋지 않고 더 나쁜 건 민주당을 위해서도 아주 나쁜 결과를 만들어 나갈 결정을 하고 있다.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박용진 의원의 돌직구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이 같은 거짓 해명은 국민들을 기망하는 것이다 라는 돌직구 비판, 거기에 더해져서 지도부가 김남국 의원 징계를 주저하고 있는 데에는 어떤 다른 정치적인 저의가 있는 건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도부라고 해봤자 몇 명 안 되는데 경향신문이 어제 이재명 대표가 김남국 윤리위 제소를 반대했다라는 보도도 했어요. 당 지도부는 아니라고 했지만 그렇다면 당 지도부에 반대하는 누군가가 본인의 의혹을 덮기 위해서랄지 희생양으로 김남국 의원을 삼느라 징계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누군가가 있을 거라 뭐 이런 거는 뭐 믿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가 그 국회 윤리특위 제소를 막았다라고 하는 경향신문의 보도는 틀렸다라고 하는 해명을 믿고 싶습니다만 그 의원총회에서는 분명히 많은 의원들이 윤리특위 제소가 빠지면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디테일한 제안들까지 쏟아져 나왔었던 걸 감안을 하면 도대체 왜 최종 결의문에서 그게 빠졌는지는 다들 불만이 있다 이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그리고 당 지도부가 지금 잘못 일을 몰고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윤리특위에 제소를 안 해요. 이미 국민의힘에서 했습니다. 그럼 국민의힘이 우리가 윤리특위를 주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윤리특위 왜 제소 안 하냐. 그리고 우리 이양수 원내수석께서는 왜 저 윤리특위 수집 안 하냐. 계속해서 이거 공격하지 않을 겁니까? 민주당이 못 견딥니다. 그러면 작게 끝날 일을 크게 만드는 일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명하지 못한 조치이고 당을 위해서나 김남국 의원을 위해서나 잘못된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빠른 시간 안에 이양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읍참마속입니다. 오늘까지는 이양수 의원님이 이걸 지금이라도 하면 읍참마속으로 봐주겠지만 오늘이 넘어가면 이양수 의원님이 태도를 돌변해서 등 떠밀려 한 조치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걸 우리 민주당 지도부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와 관련된 이야기는 저희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출연진을 모시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의혹과 관련해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을 전해드리고자 게임학회 위정현 교수님 그리고 국회 윤리특위의 여당 간사이신 이양수 의원님
그리고 지난 민주당의 쇄신 의총 때 가장 돌직구 발언한 박용진 의원, 그리고 NFT 컨텐츠협회 김영주 전 의원까지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바보로 아느냐라는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의 돌직구에 이어 국민들을 기망하는 행위를 멈춰라라는 박용진 의원의 돌직구 발언도 들었습니다. 검찰은 가상자산 합수단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내부회의에서 가상자산 합동수사단 가칭 설치안이 논의됐습니다. 금융증권과 별개로 전문 수사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남국 의원 의혹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마침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합수단을 해체한 그 탓에 이런 수사가 어려워졌다라고 말이죠. 최근 전세 사기 그리고 주식과 가상자산에 관한 각종 금융투자 사기가 집단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되었습니다. 증권 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 행위, 감시 체계의 무력화는 이러한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습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김남국 의원은 본인의 방어권을 얘기하면서 이 거짓 해명 논란이 제기되는 해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런데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응원 메시지에 김 의원은 일일이 답장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응원한다. 다시 한번 힘내라. 홀로 당당히 맞서 억울함을 해소하고 돌아가겠다라고 탈당 당일, 다음 날 답장을 보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김남국 의원을 지지하는 지지자들, 주로 강성 개딸 지지자들로 통칭되고 있는데 이것과는 별개로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들이 비판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만약 지금 언론 보도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사실이라면 의원직 사퇴까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를 벗어난 정당이 되었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 가상화폐 투자 논란은 더불어민주당의 무너진 도덕성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그 가운데 이 같은 당내 청년들에게 막말 문자 폭탄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강성 지지층, 김남국 비판한 청년 정치인을 향해 항의 문자, 폭탄, 고발, 협박. 교통사고 났는데 커뮤니티에 너 잘 다쳤다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의혹 때도 이재명 대표가 버티기에 나선 이유, 김남국 의원 의혹 때도 김남국 의원이 버티기에 나서고 있는 이유, 돈봉투 의혹 때도 연루자들이 버티기에 나서는 이유, 그 이유 가운데 가장 큰 배경에 이 같은 강성 지지자들의 어떤 굳건한 활동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또 민주당의 선배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이쯤 되면 이제 김남국 사건이 단순히 김남국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리더십과의 연관성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강성 지지자들이 결국에는 김남국의 지지자들의 이재명의 지지자였거나 아니면 과거의 조국의 지지자였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총선을 앞두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재명 대표가 지금도 상당히 많은 그 리더십에 시험되어 있는데 김남국 사건을 제대로 말하자면 윤리처에게 제소도 안 하고 빠른 결정도 안 내리고 돈봉투 사건조차도 이렇게 모든 것을 뭐 공정한 검찰에게 넘기면서 검찰은 마치 무슨 기획하고 보복하듯이 앞뒤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이러한 이재명과 이재명의 지지자들과 함께 당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이라도 앞서서 오늘 뭐 아까 나왔습니다마는 김남국 의원을 윤리에 제소하거나 또 강성 지지자들에 대해서 이것은 매우 비상식적이고 진보정당, 민주정당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끊어내기를 하지 않는 이상 이제는
확전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비명계와 이재명계의 어떤 결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이 이야기는 저희들이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민주당의 진상조사는 난항, 김남국 의원은 코인 매각을 안 하겠다라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국회 윤리특위가 재가동되는데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은 국회 윤리위 징계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 지금 전해드립니다. 야당의 진상조사 의지가 있느냐? 글쎄요, 없어 보입니다. 윤리특위의 노릇. 팔겠다던 코인은 어떻게 된 거며 하겠다던 진상조사는 어떻게 된 거며 궁금한 게 많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사실상 조사 중단이란 얘기가 민주당 관계자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들로부터 복수의 언론 보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 조사 어렵다. 비명계는 결임은 잉크도 안 말랐다. 비판하고 있는 상황. 거기에 김남국 의원이 코인 매각도 안 하겠다, 힘들다라고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상조사단인 김한규 의원도 김남국 의원의 답변이 없다라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사안의 특성상 김남국 의원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자료 수집 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탈당 전에 상세한 자료 요청을 한 상태였고 다시 한번 김남국 의원에게 자료 요청을 하고 협조 요청을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직 답변을 듣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말이 길었지만 줄여보면 김남국 답변 없어서 조사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위정현 한국게임학 회장님. 사실 그 학회에서 요구했던 건 민주당에게 그리고 기대했던 것은 김남국 의원 본인 의혹에 대한 투명한 진상조사.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보좌관들의 코인 보유 전수조사 두 가지를 꾸준히 요구하시면서 민주당의 반응을 좀 기대하셨을 텐데 보좌관 조사까지 가기도 전에 김남국 의원 본인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지금 어렵게 되고 있다라는 모습 보면서 많이 실망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예, 조금 저희 학회 교수님들 이제 말씀을 좀 들어보면 성명서를 이제 발표했을 때는 이제 이 공동체를 해체해야 된다라는 강한 이제 의지를 가지고 계셨는데 최근에 이제 돌아가는 일주일의 상황을 보면서 많이 조금 낙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는 사실 의원들 전수조사는 조금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이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권익위 조사 의뢰도 있었고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의원들 같은 경우는 좀 연배가 높은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코인에 손을 안 댄 사람들이 다수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의원 이제 보좌관 이야기를 특히 했던 것은 그래서 그런 이제 의원들을 움직이는 게 보좌관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보좌관들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하거나 그 이제 전수조사를 했을 때 그 실체가 좀 드러날 수 있고 특히 이제 보좌관은 의원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이제 협조를 요청하고 이제 지시를 하면 뭔가 좀 진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첫 발걸음에 이제 수렁에 빠진 느낌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김남국 의원이 가지고 있는 코인이나 거래 내역조차도 전혀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외부의 전문가들이 밝혀낸 거죠. 그래서 확인이 안 되고 양당의 그런 대립에 의해서 전수조사도 지금 현재 수렁에 빠져 있고 그러면 이제 보좌관들에 대한 조사는 더욱더 지금 난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성명서 낼 때 그때하고 그때 기대했던 기대하고 현재 국회의 모습이 기대하고는 너무나 지금 다른 것 그리고 수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스럽다라는 비판의 목소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네. 지금 민주당 지도부의 태도가 민주당 내에서도 논란인데 이유는 이겁니다. 탈당을 했고 자료도 안 주고 있고 답변도 없다. 코인도 안 팔겠다더라. 방어권 때문에 민주당 조사에 협조할 수 없다더라. 그래서 우린 못한다라는 건데 과연 그럴까를 생각해보면 많은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답변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외부에서도 지금 검찰이 아닌데도 예를 들면 뭐 학회라든지 전문가들이 김남국 의원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잖아요. 네. 무수히 많은 의혹은 민주당 지도부가 조사한 게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이 지금 조사를 한 겁니다. 만약에 당 지도부가 의지가 있다면 이런 외부 전문가들을 당내 진상조사단에 모셔서 투명하게 조사를 하고 김남국 의원을 불러서 맞는지 여부를 치열하게 묻는다면 과연 조사가 어려울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민주당의 진상조사위원회보다는 우리 당의 진상규명 TF가 아마 역할을 더 하리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에서 진상조사 TF 꾸렸군요. 네, 어제 김성원 단장을 중심으로 해서 윤창현 의원 간사를 비롯해서 이 코인 관련 전문가들이 지금 대거 참석해 있는 그런 참여하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뭐 법을 만들고 뭐 나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그 업계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학계에서 오래 있었던 전문가들의 능력을 따라갈 수는 없죠.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지금 참여한 TF에서 이 진상 규명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은 왜 민주당에서 왜 우리 당에서 이렇게 뭐 찾아야 되느냐? 사실은 되게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자기 정보 공개 동의서만 개인정보 공개 동의서만 한 장 써주면 그거를 가지고 가서 그 거래소에 제출하면 거래소에서 이분의 거래 내역을 쫙 해서 USB에 딱 담아서 줍니다. 그거 가져와서 그냥 분석하면은 그냥 그 김남국 의원도 본인이 오해라고 억울하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는데 억울함을 다 풀릴 수 있는 거고요. 우리도 그 국민들께서도 그거를 아주 낱낱이 다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김남국 의원이 그 민주당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거래소에 관련 자료 통계를 요구했는데 거래소에서 못 준다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닙니다.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 되지 관련 자료 통계를 왜 요구합니까? 거래소에서 만들 수 없는 통계 자료를 요구함으로써 거래소에서 그런 통계를 우리가 만들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거래소에서 그런 통계 자료 못 만들어 준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책임을 회피해 나가는 건데요. 이건 정말 변호사의 좋은 머리를 정말 지금 나쁘게 활용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고 민주당도 김남국 의원을 좀 더 압박을 하고 당신 이거 협조 안 하면 윤리위에 제소해서 국회의원직 제명하겠다. 민주당에서 이렇게 제명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김남국 의원이 개인정보 동의서를 민주당에다 안 써줄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그게 의총에서 결의문 쓰는데 김남국 의원 이름이 싹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재명 대표가 김남국 의원의 윤리특위 제소를 좀 막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의 그 잘못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정말 명명백백하게 이걸 밝힐 의지가 있느냐 하는데 일단 굉장히 의아심을 갖고 있고요. 어제 제가 윤리특위 간사들 내정되고 그 위원장님 만나가지고 오늘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 자리에서 김남국 의원은 다른 건하고 다르니까 우리 조속히 좀 처리하자라고 했는데 간사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간사 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기계적 답변을 들으면서 그러면은 원내수석으로서 민주당 원내수석한테 제안한다. 공동 징계안을 내자. 예. 그러면 그것이 공동으로 징계를 원하는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안건으로 상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답변을 구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현재 이 시각에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민주당 지도부 그리고 민주당 구성원들께서 좀 더 김남국 의원을 이 의원 사건을 심각하게 보시고 국민들의 공분을 생각해서 공동으로 힘을 모아서 여야 간에 김남국 의원의 징계를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 그리고 징계에 뜨뜻미지근하다라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일고 있는데요. 그러는 와중에 김남국 의원은 당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매각하겠던 코인도 매각하지 않고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얼마 전 이를 두고 왜 갑자기 피해자 행세를 하느냐라며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장관은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들어보시죠. 김남국 의원이 몰래 코인하다가 금융당국에 걸린 게 왜 제 작품이라고까지 하는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아무리 억지로 연관성을 찾아봐도 김남국 의원이 국회에서 저한테 질의할 때 코인하신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 가지고 제 작품이라고 하는 건 좀 무리한 얘기 같고요.
당 지도부가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징계를 주저하고 있고 김남국 의원은 밖에서 소위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일각에서는 아예 갑작스러운 탈당이 당 지도부가 짜고 친 건 아니냐라는 의심의 목소리,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까지 비호하는 이유가 뭐냐라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김남국 의원을 대단히 비호하고 이 문제의 진위를 파헤치는데 소위 실드를 쳤다 이런 추정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것 또한 사실인지 저희가 면밀히 확인을 하고 그 연유가 무엇인지도 밝혀내는 데 집중을 하겠습니다. 아니 박용진 의원님, 민주당의 말의 무게에 대해서 질문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그 분명히 의원들끼리 모여서 긴급 의총하고서 박강원 원내대표가 주도로 결의문 작성해서 기자들에게 국민들에게 다 발표했잖아요. 코인 매각시킨다. 탈당해도 진상조사 하겠다. 그런데 며칠도 안 돼서 이렇게 되면 글쎄요. 원내 지도부, 당 지도부의 발언을 국민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고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흔들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김남국 의원님 억울하시잖아요. 그 억울하신 걸 본인이 해명해가지고 해소되진 않습니다.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당의 진상조사단이 엄중하게 확인하고 그 억울함을 해소해주고 해명해주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협조해 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당 지도부는 김남국 의원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협조하지 않으면 두 가지를 분명히 하셔야죠. 하나는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그렇게 요구했었던 윤리특위 제소를 통해서 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김남국 의원을 비호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걸 밝혀주셔야 됩니다. 그 내부적으로는 김남국 의원이 당의 진상조사와 요구에 협조하지 않고 응하지 않으면 어딜 나갔다 들어옵니까? 잠시 나갔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향후 민주당이 존재하는 한 10년 동안 이 당에 복당하기는 복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정치적 선언을 해야죠. 그렇게 하는 게 그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당의 자세이고 태도 아니겠습니까? 이게 책임지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 지도부가 결단을 해야 되고요. 그 결단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와 과정에 진상조사 과정이 있는 겁니다. 진상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뭘 한다. 그것을 위해서 진상조사를 한다. 이렇게 나가는 방식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까 잠깐 당의 젊은 청년 정치인들이 이제 당의 어떤 변화와 혁신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입장을 얘기했더니 여러 문자 폭탄 그리고 험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양이에요. 용기 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한 게 돈봉투 사태에 관련 진상조사단 구성하라. 모든 의원들의 가상자산 전수조사하라. 그리고 세 번째가 윤리심판원과 윤리감찰단을 당에 재설치하라. 이거였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공격받을 일이고 이것이 욕먹을 일이고 당을 나가라고 험한 소리와 문자폭탄을 받을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맞습니다. 이동학, 박성민, 권지웅, 이인화, 하원기, 성치훈, 정은혜, 신상훈 여러분의 말이 맞고 양소영 대학생위원장님과 함께했던 대학생위원장님들이 민주당의 미래입니다. 국민의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박용진 의원의 돌직구 발언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박강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가 왜 미온적일까에 대해서 박용진 의원의 오늘 날선 돌직구가 여러 개 나오고 있군요. 여당에서는 김남국, 이재명 이 두 분이 코인 공동체가 아니냐라고 공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남국, 이재명 코인 공동체라면 비호가 자연스럽다. P2E 공약 배경, 전후 거래 내역 확인하면 코인 공동체 실체에 다가갈 것이다. 라고 검사 출신 김웅 의원은 얘기했습니다. 김남국보다 이재명 대표가 더 수상하다라는 건데 위정현 학회장님, 이재명 대표의 지난 대선에 공동단장이셨잖아요. 네. 가상화폐 관련된.
게임 메타버스죠. 게임 메타버스 특보 단장, 특보 단장. 예. 공동 단장이었어요. 이재명 대표의 당선을 위해 전문가 조언을 주시던 수장이셨는데 그때 이상함을 느꼈다면서요. 이재명 대표 후보의 입에서 특보단에서 그렇게 반대했던 P2E 업계에 이게 호재가 되는 후보의 인터뷰와 발언, 그리고 이어지는 최측근 김남국 의원의 그와 관련된 정책들이 특보단장과 특보단이 반대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나올까? 혹시 P2E 업계에 로비가 먹힌 건 아니냐라는 의혹, 뭐 지금 정치권에서도 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아직 뭐 사실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때 당시 어떠셨습니까? 예, 저희는 이제 처음에 이제 후보에게 이제 특히 이제 P2E 게임하고 메타버스 관련된 정책이 있었는데 P2E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강하게 반대를 했죠.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이제 특보단장이 됐을 때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는 이제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을 좀 했었습니다. 명확히 이재명 후보에게 반대 의사를 전달하셨습니까? 예, 직접 본인은 아니죠. 후보 본인은 아니고 캠프에? 예, 캠프에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그걸 캠프 내 이쪽 분야에 대한 게임이나 메타버스 쪽에 대한 또 가상화폐에 대한 전문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연배가 좀 많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이게 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후보 입에서 P2E에 대해서 허용, 그러니까 특히 이제 쇄국 정책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정말 놀랬고 놀램을 넘어서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급하게 저희들이 이제 정책 토론회를 기획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이제 그때 정책 토론회에서 후보가 인사말을 보내주셨는데 거기에 부정적인 측면도 함께 봐야 된다라는 한 줄을 제가 요청해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겨우 이제 좀 균형가 이미 이제 허용에 대한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주워 담기는 어렵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위험성도 봐야 된다라는 식으로 겨우 이제 좀 균형 정도는 잡고 끝났습니다만 그 후에도 이제 NFT 펀드 대선 자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때마다 이제 관련 코인들 특히 이제 위믹스가 이제 폭등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김남국 의원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이제 P2E 업체들이 좀 강력하다. 그러니까 야 대단히 세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이번에 이제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도 자신의 이제 페이스북에 저하고 이제 하태경 의원은 똑같은 보니까 역할을 이제 그분은 게임 특별위원장이었는데 자기도 똑같이 P2E에 대해서 강하게 허용을 요구하는 많은 제안을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양당이 똑같구나. 두 후보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국회는 지금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이 정책이 다른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대선 당시에는 양 후보에서 P2E를 합법하겠다는 움직임이 대단히 강하게 드라이버가 걸렸고 로비가 있었을 것이다. 예, 그다음 선거 후에도 작년 국감에 그랬습니다만 여당 야당 의원이 의견이 차이가 없이 P2E를 허용해야 된다고 문체부 장관을 흔들어대는 이걸 보고 정말 놀란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김남국 의원 사건 전에는 정말 P2E 쪽이 정말 세구나. 도대체 어떤 경로로 저렇게까지 세게 드러나려고 했는데 이제 좀 실체가 밝혀지면서 머릿속이 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됐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이재명 후보가 옹호한 이유를 이제는 알겠다라는 발언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의혹이라는 말씀 드리겠고 P2E 업계에서는 정치권 로비는 없었다라는 입장을 냈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김남국 의원을 비호하는 듯한 흐름에 대해서 코인과 관련돼서 뭐 운명 공동체 아니냐라는 의심도 하고 있는데요. 김영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우선 뭐 지난 우리 학 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게임 학회보다는 NFT나 블록체인과 관련된 가상자산과 관련된 팀에서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 양당 모두의 그런 로비가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하태경 의원 얘기처럼 본인도 그런 로비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대선 공약을 만들기 위한 즉 서강대 박소영 교수가 얘기하듯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중국과 한국만 지나치게 P2E에 대해서 규제가 철저하다. 게임물 등급위원회가 지금 이제 게임산업법에도 불법으로 돼 있거든요. 게임으로 한 결과를 환전 내지 알선할 수 없다라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토큰 이코노미를 작동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니 풀어달라는 요구는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실제로 그런 것을 입법 로비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것에 대한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는 자, 즉 국회의원이나 보좌관들이 그 업계의 코인을 가지고 있었을 때 나는 이해 충돌의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논란이 이재명 대표로 속칭되는 지금 당 지도부의 미온적인 태도와도 연관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연관이 있을 수. 그래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보면 과거에 구민주계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블록체인 학회나 협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대행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고, 캠프에 말하자면 메타버스 캠프단만 있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쪽 말을 이재명 대표가 더 많이 들을 수 있었다는 거고, 또 하나 더 근본적으로 보면 사실은 대선 실패 이후 이재명 대표가 주식 투자했다. 그런 얘기로 보면 아니 국회의원 뭐 대표가 주식 투자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코인 투자하는 게 어떠냐 이런 비판을 싸잡아서 발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본인 스스로가 찔리는 게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이라서 지금이라도 그런 이해 충돌을 없앤다. 저는 그걸 구분하려고 그래요. 그 로비하는 거 지금 간호법 때문에 간호사들 알겠습니다. 나와 있는 거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로비를 뭐라고 하면 안 돼요. 회장님 말씀 중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회장님 같은 영향력 있는 분의 입에서 P2E가 중국하고 한국하고 빼고 나머지 합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보고 저는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토론에 나갈 때마다 간략하게 사실관계만 정정해 주시죠. 그러니까 도박으로 과거 문제가 됐던 세 개의 나라에서는 불법으로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과 중국과 베트남입니다. 다 도박으로 한번 사회적인 큰 파란을 겪었던 나머지 국가는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합법화를 시키는 게 아니고 방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유저들이 P2E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하는 거고 베트남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것은 학회에서 긴급 토론회 조만간 개최될 것 같으니까 그 소식 때 또 함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 측은 코인 공동체랄지 비호를 하고 있다는 것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당 대변인을 통해서 반박하고 있다는 입장도 함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오늘 뭐 여야 오늘 돌직구에 나오신 여야 의원님들은 모두 다 이재명 지도부가 좀 뭔가 비호를 하는데 석연치 않다라는 개인적인 견해들을 주고 계십니다. 균형을 제가 잘 잡고 있고요. 그 가운데 오늘 윤리특위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윤리특위 여당 간사 이양수 의원님 나오셨는데 이호는 민주당이 과연 김남국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할 건가 못할 건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야 공동 징계안을 좀 제출하자는 제안을 민주당 측에 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발의할 경우에 내일 전체회의에서 바로 김남국 의원 건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당에서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들을 협의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윤리특위 오늘 열자 간사 이양수, 민주당 송기현 간사 다 정해졌으니 같이 공동으로 여야가 김남국 의원 윤리위에 제소하자라는 간단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답변을 안 하고 있는 상황. 왜 안 하는 겁니까? 그거는 민주당 지도부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제 생각에는 너무 소극적인 태도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국회의원들 전수조사해라, 보좌관들까지 다 전수조사해라 이러는 국민들의 압력도 있고요.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 건에서 지금 많은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해명을 국민한테 빨리 해드려야 되고, 근데 그런 거를 거부하고 있는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이 당연히 저는 이제 징계에 협조를 하고 윤리특위를 통해서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좀 태도가 뭐 가서 절차에 따라서 의논해야 된다 그래요. 협의가 아직 안 됐다 이런 답변이에요. 협의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가면은 오늘 회의 11시부터 이제 윤리위원회가 시작되는데 가면 제가 이제 간사로서 선임을 받습니다. 간사 선임을 받자마자 저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 처리를 시작하자라고 제안을 할 거예요. 그때 민주당이 어제 오늘과 같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저는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날이 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윤리특위 몇 시입니까? 11시에 열립니다. 민주당이 윤리위 제소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떤 논평하시려고 계획 중입니까? 아주 뭐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뭐 국민들께서 같이 공감하는 이야기를 민주당에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야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를 나서야 합니다. 지금
아까 우리 게임마켓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회의원들 전수조사 반드시 할 겁니다. 안 할 수가 없.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국회의원 전수조사 반드시 합니다. 그리고 재산 공개도요. 재산 공개도 원래 이제 매년 12월 30일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거를 소급해가지고 전년도 12월 31일 재산 공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대선 때이기 때문에 로비 받은 사람들은 그때 다 나타날 수 있고 보유했으니까 그런 거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산 공개 시점도 코인에 대한 재산 공개 시점도 전년도 12월 30일 기준으로 해갖고 거래소 해갖고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 국회에서 차근차근 다 해나갈 텐데 그러한 것들이 일단 김남국 의원 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밝혀지고 해야지 그런 것들이 이제 동시에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김남국 건에 대해서 오늘 그 민주당은 정말 그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징계안에 착수하는 방식으로 임해주시지 않는다면은 저는 아주 국민들한테 혼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여당의 다른 훌륭한 의원들도 돌직구에 많이 나오시지만 원내 수석이 나오시니까 좀 시원시원하게 전수조사 하겠다. 공직자 재산 등록도 소급해서 코인 관련해서 적용하게 하겠다. 그리고 오늘 11시가 이제 아니 11시가 이제 D-Day인데 오전 11시. 민주당이 윤리위 제소에 같이 하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비판을 하겠다. 시원시원한 발언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용우 의원이 오늘 이 김남국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이재명 대표 리더십의 시금석이다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그 부분을 뺐는지 안 뺐는지는 확인을 안 해주시지만 지지자들 혹은 국민들한테 실망스러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문제가 우리 이재명 대표의 지도력이 어떻게 발휘되는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박용진 의원님, 네. 11시에 이따 윤리특위 열린다는데 지금 어제 상황까지는 민주당이 김남국 징계 제소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았어요. 네. 오늘은 윤리 제소에 동의합니까? 그러게요. 그것도 역시 당 지도부에 물어봐야 되고 제가 당대표 선거를 나갔다 떨어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지도부가 아닙니다. 다만 의총 때 당 지도부가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고 그때 결정을 했었으면 될 일을 왜 이틀을 묵혀서 결정하게 되는지 그리고 오늘 결정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이 답답합니다. 이미 늦었다. 의원총회 이전까지는 김남국 의원 개인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원총회 이후에 지도부가 그것을 발표하고 이렇게 방향을 약간 뒷걸음질 치는 식으로 잡은 것은 그때부터 리더십의 문제가 된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의원총회 이전에는 김남국 의원 개인의 비리 의혹과 관련된 얘기였습니다만 그 뒤부터는 민주당의 리더십과 관련된 문제로 문제가 전환됐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틀이나 이 상황을 더 묵히고 있는 건 김남국 의원 개인에게 부담이 가는 게 아니라 당의 부담이 되는 거고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의 부담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의원총회 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재명 대표를 만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가 범죄 피의자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안 만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거 옳지 않다. 이건 이거 그건 그거다. 그렇기 때문에 꼭 만나라. 왜? 당의 대표니까. 야당 대표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재명 대표가 여러 걱정과 우려와 또 본인의 부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대표니까 칼을 들고 휘두를 자격, 책임, 권한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여기서 좌고우면하고 뒷걸음질 치고 물러나고 측근이라서 제대로 못하겠고 이렇게 되면 당도 죽고 이재명도 죽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로서의 역할, 민주당에게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지금의 태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다해 주십시오. 그거라면 그렇게 하면 입만 열면 이재명 대표 비판하고 했었던 박용진도 이재명 대표에 힘 실어드리고 함께하고 민주당을 지키고 살리는데 동참하고 협조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 대표로서 역할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11시에 당 지도부가 윤리 제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그럼 협조 안 하겠다는 겁니까? 잘 해주시리라 생각하겠습니다. 예. 과연 민주당은 오늘 윤리 제소라는 사실 아주 간단한, 비교적 간단한 사안에 동참을 할까요? 안 할까요? 궁금해집니다. 양당 의원들 모시고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
뜨거운 소식 3가지 엄선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장제원 의원하고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만 의원이 행원위에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보안 점검 업체를 받고 또 필요하면은 그보다 더 아니 현안질의에 왔으면 무슨 대안을 갖고 왔을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까지 좀 들으세요. 좀 들으세요. 아직까지 소리 지를 힘이 남으셨네요. 에? 아직까지 손가락질하고 아직도 그런 힘이 남으셨네요. 참.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 알아? 왼쪽으로 옮기고 부끄러운 줄 알아? 부끄러운 줄 아세요? 뭐 하는 거야? 들어요. 못 줍니다. 위원장이 말하고 그랬잖아. 못 줍니다. 어디 반말이야? 자, 국민의힘의 김재섭 전 비대위원 나오셨는데요. 어제 장제원 의원하고 이성만 의원이 뭐 설전을 벌였어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싸가지 없이 말이야. 굉장히 좀 감정적인 설전이 오갔는데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이 상황? 이게 이제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된 이제 질문을 좀 하는데 그 장제원이 행안위원회 위원장이시잖아요. 예. 그런데 대개는 이제 위원장이 관례적으로는 이런 어떤 진행을 좀 하지 질의를 하지 않는 상황인데 그 질의를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민주당에 있는 의원이 지적을 하니까 거기에 좀 언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지금 이제 돈봉투 의혹을 갖고 있는 이성만 의원이 무소속 자리로 옮긴 것을 두고 장제원이 그것을 이제 꼬집었는데 얼마 전에 장제원 의원이 그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좀 호통을 쳤던 것이 국민들께 좀 질탄을 받았던 까닭에 아무래도 그것이 좀 연장이 되다 보니까 좀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진 것 같습니다. 이성만 의원은 지금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방송에서 좀 부적절하지만 이 뭐랄까요? 싸가지 없다. 이런 고성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장제원 의원에게 상임위원장이 이렇게 회의 진행 안 하고 질의해도 되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만큼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대상으로 싸가지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 역시도 굉장히 부적절한 얘기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너무 고성이 오갔던 것 같은데 국민들께서 좀 보기 불편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이번엔 뜨거운 소식, 두 번째 소식 빠르게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과연 두 번째는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김건희 여사와 외신 보도가 지금 표현이 논란인데 어떤 표현이 논란일지 보시죠. 지난달 27일 미국 워싱턴 포스트 윤 대통령 부부 방미 보도 중에 김건희 여사를 빨래 건조대라고 묘사를 했어요. clothes horse. 패션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라는 속어란데 이 대한민국 정상의 영부인을 상대로 빨래 건조대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 독자가 한국 영부인을 모욕하지 말라. 방문객 의상에 대한 무의미한 부적정 논평은 무례하다. 현지 독자가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김재섭 전 비대위원님, 빨래 건조대 이런 걸 뭐 흔히 쓰는 표현입니까? 이게 또 정상 부인에 대해서 이례적인데요. 조금 그 영부인에게 쓸 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관행적으로 쓰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상대방의 어떤 상대 국가의 영부인에게 쓸 표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명백한 이제 실수였던 것 같고 물론 저 패션 기자가 저 이야기를 썼다라고는 하고 논점은 그건 아니었다라고 하지만은 적어도 저런 표현 자체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예우를 벗어난 일이다 이렇게는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자가 직접 나서서 이거는 좀 아닌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게 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아니 김영주 의원님, 네. 이 뭐 대통령 부부가 누구냐를 떠나서 대한민국 정상과 관련된 보도이고 우리 국민들과 관련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네. 빨래 건조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제 그 패션 기자가 쓴 기사의 내용은 질 바이든 여사는 상대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패션이 돋보이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 그런 말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러면서
패션에 관심이 많은이라는 뜻으로 빨래 건조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뜻에 문제가 있어요. 빨래 건조대라는 두 번째 뜻은 그것이 사람에게 지청 됐을 때는 전혀 지식이 없거나 무능한 사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맨날 옷만 갈아입고 패션에만 신경 쓰고 다른 건 잘 모르고 무식한 이런 개념이 두 번째 뜻으로 따라오거든. 그렇게 보니까 다른 나라 영부인에 대하여 패션이 감각이 있다는 것이 문제는 아니지만 정말 뭐 속된 말로 고리비인 그런 뜻까지 갖고 있는 뜻을 했기 때문에 너무 모욕적이다 이런 비판이 나왔다는 것이고 다만 어쨌든 그날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여사가 질 바이든 여사에 비하면 좀 독특하게 장갑도 끼고 나오시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그 워싱턴 포스트의 패션 기자의 눈에도 좀 지나치게 표현에 신경 썼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된 배경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이죠. 조민 씨와 관련해서 검찰이 유튜버 강용석, 김세희 씨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발언했다라며 실형을 구형해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구형입니다. 가로세로 연구소가 2019년 8월에 조민 빨간색 스포츠카 타고 다닌다. 부산대 의전원에 주차된 차량 사진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검찰은 이게 허위 사실이라며 강용석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김세희 씨와 김영호 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조민 씨는 국산차 운행했다. 빨간 스포츠카는 다른 사람 차다. 명예훼손 피해가 크다라고 공판 중에 얘기를 했습니다. 강용석, 김세희 씨는 지난 3월에 공판 출석 당시에 뭐라고 밝혔는지 한번 보시죠. 포르쉐인지 벤츠인지 뭐 외제차인지 여부가 불확실하지만 탄다는 제보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방송이 돼 있습니다. 방송 전체의 내용이 다 사실로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부만 가지고 기소했다는 점에서 기소는 좀 잘못됐다. 조국 일가의 범죄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많이 이야기를 해왔는데 말꼬투리를 잡아서 형사사건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저희도 아주 눈을 버럭 뜨고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법무법인 명진의 김우석 대표 변호사 모셨는데 김 변호사님, 지금 검찰이 구형을 한 것 결국 빨간색 그 외제차는 조민 씨 차가 아니었던 거죠? 그 부분은 뭐 조민 씨는 이제 본인은 빨간색 외제차 탄 적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이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된 상황인데요. 이게 지금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이 정도 얘기하면 실형 구형까지 하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드실 거예요. 보통의 이제 명예훼손 사건이라고 하면 보통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벌금 구형합니다. 근데 이제 그 검찰에서 벌금을 구형하는 기준과 실형을 구형하는 기준이 약간 달라요. 뭐에 따라서 달라지냐면 명예훼손의 정도에 따라서 달리 봅니다. 명예훼손은 핵심이 뭐냐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켜서 이 사람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도록 만든다. 그래서 사회생활하는데 심각한 장애를 만든다. 이런 의미로 처벌하는 건데요. 이제 몇몇 안 되는 사람들한테만 이제 명예훼손성 발언을 했을 때야 그거야 뭐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정도가 심하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에 통상 벌금 구형합니다. 근데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온 국민이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 됐고 이걸로 인해서 파급력도 되게 크고 더군다나 이게 지금 그 사실로 완전히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진까지 이렇게 게시를 하면서 좀 선정적인 느낌, 사람들한테 되게 직관적인 느낌, 강조하는 느낌, 비방성, 공격성 이런 것들이 표출되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실형을 구형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검사 출신 변호사인데 저도 뭐 가끔은 실형 구형하고 그랬었습니다. 검사였으실 때도 이런 게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제 허위사실 유포에도 강력한 실형이 구형될 수 있다라는 점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나오는 뭐 여러 가지 허위사실 유포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있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나 그런 의혹도 이제 재판 과정으로 가게 되는 것도 몇몇 있던데
그럴 때는 실형이 구형됐던 적은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실형이 선고됐었던 적도 예전에 있었었고요. 그래요? 이게 이제 그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킨다라는 게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사회적 파급력,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이 사회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받는지에 따라서 처벌하는 정도가 달라지고 법원도 어떤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하곤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과연 법원의 판단도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집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주제 공개하죠. 급기야 팔푼이까지. 팔푼이라는 비난, 누구를 대상으로 나온 걸까요? 2차 거부권 후폭풍. 국민의힘 당내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을 비판한 걸 두고 굉장히 많은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일단 그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이 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뭐 남의 당 얘기를 대놓고 그러니까 하기가 좀. 당 대표가 좀 옹졸해가지고 말을 잘 안 들어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당 대표가 좀 옹졸해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상공도 해촉하고 그러잖아요. 당대표가 옹졸하다라는 비난인데 국민의힘에서 당 내에서 홍준표 대표에 대한 거친 비난도 나왔습니다. 자기 면상에 오염물을 퍼부었다. 분별력이 많이 떨어졌다. 하태경 의원이 비판을 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부산의 모 의원처럼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얼마나 보기 추하냐. 그러니까 또 홍준표 시장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러자 다시 하태경 의원, 왜 자기 집 험담을 늘어놓냐. 팔푼이처럼 정치적으로 모자란 행위다. 욕 들어도 싸다. 한쪽은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또 한쪽은 팔푼이 같다. 굉장히 지금 험악한 거친 비난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자, 김재섭 전 비대위원님. 네. 당의 선배들이 네. 굉장히 거칠게 지금 싸우고 있는데요. 네.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팔푼이처럼. 뭐 저희 선배들이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이제 홍 시장님이 유독 좀 이렇게 말을 거칠게 하시는 걸로 좀 유명하셨던 것 같은데, 그 홍 시장님이 당을 사랑하는 마음에 당내 이제 쓴소리를 하는 것들 가운데서는 일부 새겨들을 내용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러나 그것이 야당의 대표를 만나서 우리 자당의 이야기를 서슴없이 저렇게 굉장히 뭔가 비난이 섞인 어조로 했다라는 것은 글쎄요, 이제 그 고문격인 정치인, 대선배인 정치인으로서 적절했냐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예. 게다가 홍 시장님은 절대 지지 않으시잖아요. 한마디도 지지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하태경 의원을 향해서 이렇게 사실상 독설에 가까운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데요. 아마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홍 시장님을 지지했던 분들, 대선 과정에서도 지지했던 뭐 젊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이 저런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당을 향한 어떤 비판도, 건전한 비판 당연히 필요하지만 홍 시장님의 말에는 무게가 실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당을 이끌 수 있는, 후배들한테 조금 더 존경받을 수 있는 메시지를 내주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시장은 앞서서 어줍잖은 죄송합니다. 어줍잖은 후배들이 대들면 가만히 안 있겠다라고 경고한 바 있었습니다. 홍 시장님이 좀 발언이 너무 거칠어요. 당내에서 어줍잖은 후배들. 후배들에게 어줍지 않다라고 표현은 어떤 선배가 씁니까? 예? 그러면 그 팔푼이라고 선배를 향해서 하는 것과 후배를 향해서 어줍지 않다고 하는 것과 뭐 똑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에게는 발톱 세울 일이 없을 거다라고 안심을 시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뭐 어찌됐든 저찌됐든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팔푼이다 논란이 커지자 일단 하태경 의원은 사과를 했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 책임이다. 홍 시장님께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태경이 의원이 사과한다라고 했습니다만 아직 그 홍 시장 쪽 입장은 나오진 않았나요? 김재섭 비대위원님?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어줍지 않은 후배로서 한번 홍 시장님한테 대들었다가 예전에 혼난 적도 좀 있고 그런데 예. 조금 더 너그럽게 품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홍 시장님 당내에서도 지지 기반 많으시고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후배들한테 조금 더 좋은 모습 보여주면 조금 더 존경받는 원로가 되시지 않을까, 이게 제 바람입니다. 뉴스 속보입니다.
민주당이 이틀간 윤리위 김남국 윤리위 제소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저주저 했습니다. 그 가운데 뭐 이재명 대표가 윤리위 제소를 반대했다라는 경향신문 단독 보도도 나왔고 당 지도부에서 오늘 조금 전 박용진 의원의 이재명 대표를 향한 날선 비판의 목소리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뒤늦게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결국 합의를 했다라는 지도부의 방침이 지금 뉴스 속보로 나왔는데 김영주 의원님, 네. 글쎄요, 뒤늦게라도 윤리위에 제소한다라는 의견이 나온 건데 일단은 만약에 지금 이 윤리 제소 마냥 지도부가 못했다면 당이 뭐 어마어마한 후폭풍에 휩싸일 뻔했는데 그래도 지도부가 이런 결단을 한 것은 긍정적이라는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 네. 왜 이렇게 주저한 겁니까 지금 며칠째? 왜냐하면 코인도 안 팔고 진상조사도 안 하는데 윤리 제소마저 안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라는 고민을 당 지도부가 며칠간 한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도 자기 본인의 위기의식을 느꼈다고 봐야 돼요. 자기가 잘못된 주저주저한 늦은 결정, 주도권도 뺏겼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못해놓고 말하자면 국민의힘이 제소한다니까 마지못해 하는 모양새로 겨우. 그나마도 지금 했으니까 망정이죠. 뭐 그런 측면이 있고요. 실제로 가상자산 결의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국회 정무위원장이 백혜련 의원입니다. 김정민 의원이 간사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한 대로 이미 우리가 논의한 것처럼 자기 정보를 우리가 보겠다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사인만 하나 받았으면 충분히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FIU나 은행에 다 그런 정보를 받아서 선제적인 조사 결의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매우 아쉽다, 만시지탄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용진 의원님은요? 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 지도부가 어쨌든 의원들의 의중 정확하게 파악하고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를 이제 제대로 따라가기 시작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쉽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 있었던 의총 그리고 월, 화, 수 오늘이 수요일 아닙니까? 무려 날짜로는 4일 동안 더 두드려 맞고 더 비난받고 더 의심받아가면서 굳이 이럴 필요가 있었을까. 그날 의총에서 의견 딱 받아서 당대표가 그날 바로 결심하고 결정해서 일을 처리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다행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민주당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더 좌고우면하면 안 됩니다. 또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뒷걸음질 치면 안 됩니다. 앞으로 가야 되고요. 국민과 함께 해야 할 것이고 당내에 쏟아지는 모든 의혹과 잘못된 관행, 관습 다 뜯어내지 못하면 총선 승리 어렵고 국민에게 버림받을 거라고 하는 무서운 각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최소한의 조치가 윤리위 제소였는데 이게 4일 만에 나온 겁니다. 이제 많은 국민들은 당이 약속했던 코인 매각, 당이 약속했던 진상조사 하는지 민주당 지도부에게 물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자, 간호법 관련된 논의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민주당의 윤리위 제소 속보가 나와서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2차 거부권을 행사했고 간호협회가 반대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차제에 자세히 전해드리죠.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